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윤주 과장님을 모셨는데요. 이윤주 과장님은 그 노인복지 분야에서 19년 이상 이렇게 활동을 좀 해오셔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시고요. 23년부터 현재까지 한노협 총괄 과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이윤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 소개랑 오늘 어떤 네. 주제로 좀 발표해 주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총괄과장 이윤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협회에서 진행했던 뇌건강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본 사업은 저희가 애자이랑 약 2, 3년에 걸쳐서 진행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네네. 네, 오늘 그 참여자분들이 네네. 노인복지관 실무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굉장히 유용한 세션이 될 것 같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나 네네.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네. 두 번째 세션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총괄과장 이윤주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뇌건강학교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드리고요. 뇌건강학교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개요를 말씀드린 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성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회는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 438개소 중에 약 346개의 노인복지관이 회원기관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 중인 종사자 14,000명이 약 300만 노인 회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협회는 전국 시도에 16개의 지회를 두고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전국 네트워크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전국 346개 회원기관과 지회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의 노인복지관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대표하는 전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노인복지관의 관장, 실무자로 구성된 인지위원회를 통해서 2021년 노인복지관형 인지프로그램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현재 인지프로그램 전국 확산을 위해 가이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육성, 균형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 뇌건강학교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5년 3월 12일에 보도되었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치매 환자와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매 및 경도 인지 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크게 체감하고 있던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인지활동 서비스에 대한 전문 인력 배치와 운영, 이에 대한 예산 확보, 프로그램 콘텐츠의 다양화, 노인복지관형 인지활동 서비스의 기준안 마련 등이 필요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회에서는 뇌건강학교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5대 영역의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노인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체, 사회, 정서, 영양, 인지 총 5개 영역의 인지활동 서비스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5대 영역을 기반으로 한 뇌건강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2014년부터 총명학교라는 타이틀로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금일 소개드릴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운영된 뇌건강학교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건강학교는 전국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34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인지 저하 또는 치매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인지, 신체, 정서, 사회, 영양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영역 중 인지, 신체는 한국애자이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정서, 사회, 영양 영역은 각 복지관 자체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과 확보를 위해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뇌건강학교 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협회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계획한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을 선정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관장님들과 실무자로 구성된 인지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수시 논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 신체 영역은 우아댄스, 메모핏을 통해서 진행하였고 인지는 펀싱큐, 기억챙김 프로그램을 매체로 운영하였습니다. 인지기능 향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코그메이트를 선별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간호사나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인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 기관입니다. 따라서 뇌건강학교에서는 기관 내 다양한 전문가 및 외부 연계를 통해서 인지, 정서, 사회, 신체, 영양 영역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신체 영역은 메모핏을 활용하였으며 강사 파견과 앱 사용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니어 개인의 신체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였으며 시니어들이 가정에서도 운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지 영역은 기억 챙김을 활용하였으며 기억 챙김은 주관적 인지 저하, 경도 인지 장애 및 경도의 치매군을 대상으로 다영역 접근 방식이 구조화된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실무자가 전문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후 진행하였으며 워크북을 통해서 참여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싱큐업을 기억 챙김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싱큐업은 오감을 활용하여 두뇌를 자극함으로써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 특성상 앱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싱큐업은 이런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면 수업 시 실제 교구를 활용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와 활용성을 보였습니다. 정서, 사회, 영양 영역은 각 노인복지관에서 자체 운영하였으며 자체 운영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 기관별 특성이 잘 반영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 식단을 짜보고 직접 실습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원예 치료 등을 진행한 기관도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참여자 간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5대 영역 프로그램은 총 12주에 걸쳐 회당 90분에서 120분을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며 12주 차에 졸업식을 진행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뇌건강학교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인 인지기능 향상 및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부분입니다. 사전 사후 검사는 인지기능의 변화도를 보는 부분에 중심을 두었으며 도구는 코그메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이 되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메이트는 뇌의 반응 속도, 주의력, 시각, 기억력을 포함한 4가지 영역을 검사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카드를 도구로 하여 그림과 모양을 보고 해당 내용을 기억하며 반응 속도를 보는 부분들로 그림 위주로 된 선별이라 어르신들도 많이 어렵지 않게 검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코그메이트 검사는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진행되었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뇌 나이, 등급, 점수를 확인하고 뇌의 건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진행했던 뇌건강 프로그램의 결과와 효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개의 노인복지관에서 58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성비를 보시면 남성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노인복지관에 뇌건강학교 홍보를 하면 남성분들의 문의가 더 많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성별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연령은 76세에서 80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 연령대는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 연령대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후에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나이는 평균 0.1점 상승하였고 집중력은 평균 1점, 기억력은 평균 0.3점 상승하였습니다. 펀싱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용도에 대해 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도에서도 4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펀싱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단어가 어르신들에게 다소 어렵다는 의견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향후 보완한다면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 더욱 좋을 듯합니다. 기억 챙김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활용하기 유용했다와 활용에 만족했다 모두 각각 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구가 함께 활용되면서 아직까지는 실제로 도구를 만지고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어르신들에게 보다 적합했던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뇌건강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담당자들의 만족도를 보면 코그메이트 프로그램의 유용도는 64%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고 7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난이도가 다소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도구들이다 보니 주 진행자에게 다소 버거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여자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72%의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 24%의 어르신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총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세부 의견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면서 뇌질환이나 뇌의 노화 등이 걱정되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다는 의견과 본 프로그램을 처음 참여했는데 확실히 좋다는 것을 느끼고 더 개발, 보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계시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억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후에도 기억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 등이 많았습니다. 이는 뇌건강학교 프로그램의 확대와 확산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 그 뇌공학교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네. 또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그런 인사이트를 아마 얻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 네. 제가 좀 전달을 드리면 아마 그 복지관에서도 이번 협회의 뇌공학교를 통해서 네,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처음 접하시는 기관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1년에 40여 개 기관을 했었는데 네, 네. 뭐 향후에도 이게 추가적인 좀 프로그램을 더 도입한다든지 네, 네. 조금 뭐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신 분이 계시네요. 네네. 우선은 인지기능 향상이라는 부분은 계속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나 확산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협회에서도 인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현재는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에자이와도 본 사업과 관련된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아마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듣기로는 실무자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업무들도 좀 네, 과도하실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시는 거에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네, 네. 반기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추가적인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좀 하는 네네. 게 좋을지. 아, 네. 네네. 우선은 그 업무가 많은 부분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노인복지 현장이라는 특성이 그 현장의 상황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지기능이라는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실무자 입장에서 부담은 되실 텐데 교육을 듣고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신 실무자분들은 네, 힘들기는 했지만 매우 보람 있었다. 그리고 전문성을 많이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됐다라는 반응들을 주셔서
네, 힘들었어도 아마 실무자분들에게도 네, 많은 그 기회나 계기가 됐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이제 현장에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적용해 보면 사실 일회성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초반에 그 실무자분들께 좀 네네. 교육이 되면 또 그 기관 안에서 그 분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또 이제 다른 도움이 없이도 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사실 협회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산하에 있는 복지관들의 지원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네. 그전에는 그런 6개 영역의 오프라인 도구들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 입장에서 이렇게 온라인 도구를 좀 사용해 보시니까 과거와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은 온라인 도구, 그러니까 주로 디지털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사실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시대적 배경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고, 어르신들에게 아무래도 조금은 더 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지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 적용을 해봤을 때는 좀 지역 간 편차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실제 그 고령이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기계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 진행하는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대체로 그 초기 시작하는 부분에 에너지나 이런 소모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좀 진행을 해보시고 하다 보면 도구에도 조금 익숙해지시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24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도구들도 적용을 같이 하면서 조금 온라인에만 집중됐던 걸 보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결과나 이런 측정값을 조금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어르신 입장에서는 복지관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도 직접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는 온라인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확실히 그 온라인만 해서는 되는 것 같진 않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온오프라인이 좀 적절히 좀 같이 병행되는 게 네네. 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네. 좀 더 여쭤보면요. 그 이번에 저희 뇌건강학교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인지 부분 그리고 운동 부분 이런 쪽에 디지털 전환을 좀 했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사회 영역이라든지 뭐 시기 영역 뭐 다양한 그 영역에서 어르신들을 네네. 케어를 하는데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전환된 프로그램들이 도입됐으면 하는 네네. 어떤 뭐 방향이라든지 뭐 솔루션들이 좀 있으실까요? 근데 아직 지금 사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앱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어르신들에게 실제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의 검증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그 온라인 도구보다는 오프라인 도구에 조금 익숙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전면 다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 복지관이라든지 각 노인복지관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내용들은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강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신체라든지 다른 영역, 뭐 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댁에서 저희가 그 흔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하듯이 어떤 식단을 찍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식단표를 영양사랑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네. 뭐 그런 식단 아니면 또 복약하시는 약들 종류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복약 관리 네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활용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도 앞으로 좀 더 네네. 다양한 기업들과 또 접촉을 해서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솔루션들이 그 내공학교에 좀 도입될 수 있도록 네네. 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네네. 역시 뭐 저희가 내공학교를 한노역과 같이 해서 다양한 복지관들과 진행을 했지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솔루션들 같이 했던 기업분들께도 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많은 그 이제 복지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솔루션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션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발표 진행해 주신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이윤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